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이론 파트 35문항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벌써 11탄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첫 단원의 화면은 대단원부터 소단원, 문항 번호, 문항수를 표를 만들어 오고 있죠. 자, 이 내용에 익숙하시거나 잘 알고 계신다면 빨리 감기 하셔서 1번 문제로 바로 진행해 주시고요. 처음 영상을 보셨거나 아직 표가 뭐지? 라고 하시면 간단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각 단원별로 문항 번호와 문항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두 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자, 단원별로 나오는 제가 단원의 페이지부터 번호를 기입을 해뒀으니까 나중에 35문항을 다 풀어보시고 분석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화면을 지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는 게 있죠. 자, 귀로 들어도 도움은 되지만, 강사가 풀어주니까 는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옆에 같이 저랑 풀어주시면서 펜과 종이 한 장을 두시고, 맞는 문항의 번호 수는 그냥 두셔도 되는데, 틀린 문항의 번호를 한번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틀렸던 문제의 분석은 35문항을 다 풀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모든 일에 신중해짐.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의존성의 증가, 3번 내향성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정답은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네, 조심성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지금 네모 안에도 있지만 일의 과정과 결과 중에서 결과를 중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행동이나 결단이 느려집니다. 또는 어떤 결과가 좋은 건지 잘 판단이 안 돼서 중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조심성의 증가가 답이 보이실 거고요. 자, 이거 외에도 심리적인 특성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모 안에 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한다, 타인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내향성의 증가가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해요. 그래서 경직, 굳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새로운 변화는 싫어하고 어찌 보면 융통성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들어간다면 경직성의 증가가 답입니다. 불면증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거나 적대적이거나 타인을 비난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우울증 경향의 증가가 답이 될 수 있고요. 또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짐으로써 자아 통합감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렇죠. 생애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증가가 답입니다. 자, 마음의 안락을 찾거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찾아가요. 그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사물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내 마음의 안락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 흔적을 남기고자 하거나 인정받고자 한다면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에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석팔조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2번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3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4번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정답은 1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입니다. 자, 사적 부양의 의존이 아닌 공적과 사적 부양의 협력, 같이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세대 통합을 이루기를 원해요. 자, 돌봄 정책이라든지 사업 같은 경우는 축소가 없어요. 이렇게 강화해야 된다가 정답 표현에 들어갑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가 판정한다. 4번 장기요양 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험에 관한 사업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준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니꼴, 사업자 니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예, 이 동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같이 다 알아두시면 참 좋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가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죠. 1차 조사단이 나와서 조사표에 따라 항목을 적어가면 예, 컴퓨터가 1차 판정을 주지만 그건 최종 판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가 네, 판정을 결정하는 거고요. 장기요양 급여에서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들어가죠. 자, 우리 재가급여 종류 선생님 다 아시죠? 저랑 같이 해볼까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목욕. 그죠? 네. 제가 하나를 순서를 뒤바꿔서. 자, 다시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는, 네. 뭐가 있죠? 복지연구.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거 2개 있죠? 네.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그 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다른 말로 그룹홈 9인 이내. 자,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아까 6개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15%,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20%.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4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번 욕구사정 기록지, 2번 기능상태 기록지, 3번 장기요양 인정서, 4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자, 정답은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자, 우리 제도에 나오는 서비스 이용 지원인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2가지의 서식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는 장기요양 인정서, 그 다음에 하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2개밖에 없어요. 사실 기능상태 기록지라는 말은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고요. 나머지 욕구사정 기록지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제도 파트의 서식이 아니라 기록 파트에서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거, 타전문직이 작성하는 거 이렇게 분류하는 기록지 서식 요형이죠. 자,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라든지 장기요양 등급, 요요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안내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도액이나 비용이나 약간 돈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록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차이점을 좀 구분하실 수 있다면 이런 서식의 유형들이 네, 쉽게 문제의 답이 딱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5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번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기관에 소속된 간호사가 방문한다. 3번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한다. 4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5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정답은 4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죠. 본인이거나 그죠? 이해관계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신청자나 가족이나 본인의 가족 동의가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예,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문조사는 기관에 소속된 간호사가 아니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네, 방문조사를 옵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고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6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네, 보조기구 관리, 일용품 정리, 침구 교환, 침대 주변 정리 정돈. 1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번 정서 지원 서비스, 3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4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5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자, 정답은 1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우리 서비스 분류표에 보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치사, 청소 및 주변 동료 세탁 딱 여기만 표에 있어요. 근데 표 아래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로 넘어가다 보면 각자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조기구 관리나 일용품 정리 제가 예시로 갖고 왔던 건 전부 다 요 안에 세부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출문제 유형들이었어요. 예전의 문제에서는 그냥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이 어디에 들어갑니까만 물어봤다면 지금은 이렇게 이 내용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물어보면서 어디에 유형입니까? 예전보다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간 건 맞습니다. 자, 정서 지원 서비스도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에 들어가지만 편지를 대필한다든지 여기 의사소통 도움에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콜벨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의사소통에 도움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49페이지 표준 교재를 한번 읽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도 세면도움부터 화장실 이용하기까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부 내용이 또 나와 있죠.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도 외출시 동행과 일상업무 대행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세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네모 안에 뭐 어르신과 함께 산책을 다녀왔다. 자, 어르신의 뭐 물품 구매를 대신 뭐를 구매해 드렸다. 이와 같은 건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그리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답이 되는 거고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신체 향상 프로그램, 훈련, 치료 이런 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7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역할과 관련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정보 전달자 직접 서비스 제공, 2번 관찰자 필요한 서비스 연계, 3번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4번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5번 동기 유발자 질병의 증상 확인. 자, 정답은 4번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네, 옹호자가 가정이나 시설 또는 학대에 소외되는 대상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준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 부분이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B와 같은 내용이었고요. 직접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건 숙련된 수발자와 가깝습니다. 기술과 지식을 익혀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질병의 증상을 확인한다는 건 관찰자에 가깝고요. 나머지는 조금 엉뚱한 내용이에요. 자, 이외에도 우리가 정보 전달자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 동기유발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거나 말법가 상담자는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여기도 답만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신다면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아무래도 네, 오답이 줄어드는 경우를 네, 경험하실 거예요. 자, 다음 문항이요. 8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할 권리. 5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정답은 3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자, 우리 개별화 내용 보고 사실 보기에는 없어요. 개별화된 서비스, 네, 그런 나오는 거 있죠. 네, 우리 종류 중에서 있잖아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그 개별화 글자를 보고 이 개별화 같다고 해서 답을 치시면 오답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개별화된 서비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욕구를 파악해라. 개인의 물품, 개인의 생활 방식 이런 단어에 집중돼 있어요. 요양보호사 시험은 어디까지나 책에 나와져 있는 것대로 풀어주셔야 되고 나의 생각은 개입되시는 순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질 높은 서비스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더 집어넣자면 다양한 이런 글자가 포인트죠. 다양한 여러 가지 가지수 많은 거 그런 게 무조건 질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제가 시설윤리 강령 내용은 사실 한 장으로 매번 정리를 해갖고 오거든요. 자, 그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장에 입소 전 단계부터 퇴소 단계까지 15개 윤리 강령이 있고요. 여기서 몇 문제 만들어낼 수 있냐? 네, 저는 25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네, 왜냐면 이 빨간색의 개념들로 어떤 윤리 강령입니까? 라는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초록색은 뭐예요? 문제 사례죠. 이 문제 사례를 예시를 들고 이와 같은 문제 사례는 어떠한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겁니까? 이렇게만 문제를 만들어서 합치기만 하셔도 예, 아주 다양하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윤리강령 얘가 답이야라고 지나가지 마시고 각자 하나씩을 읽어보시면서 단어를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 단어죠. 예, 정지버튼 누르고 진행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더 좋은 건 딱 하나예요. 표준 교재로 다 읽어주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갖고 왔으니까 이 부분들은 꼭 읽으시면서 선생님들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매번 반복할 거예요. 왜? 거의 매번 국시에서 한 개씩 출제할 때마다 이 표를 계속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또 암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항 갑니다. 9번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2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3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4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5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대표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죠.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하고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을 하고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 요청까지 전부 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자, 늘 말씀드렸지만 1번 딱 빼고 여기 나와 있는 문항을 넣어도 답이 보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연 유관기관에 대한 설명이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자, 일단은 2번 같은 경우에는 학대 피해는 전용 쉼터인데 유관기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빠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법적 판정은 법률기관, 5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네, 조금 더 많은 유관기관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87페이지 표준규제를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자, 10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번 문화에 관한 권리, 2번 노동에 관한 권리, 3번 자유에 관한 권리, 4번 교육에 관한 권리, 5번 평등에 관한 권리. 정답은 5번 평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권리가 세 가지 있어요. 평등권, 노동 관련 권리, 자유권. 자, 문화라든지 교육은 일단 없습니다. 표준규칙 보면 딱 세 개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 보니까 나이가 많아 연령 차별인 거죠. 그래서 평등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거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다 넣을 수 있고요. 또 뭐 휴식이나 여가, 노동 시간, 뭐 보수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얘는 노동에 관한 네, 권리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과 표현을 자유롭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자유에 관한 권리로 우리가 답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 하나를 푸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자, 다음 문항 갑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누워 지내고 있는데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자, 정답은 2번 방임이죠. 네. 자, 방임에 해당하는 내용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든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생활비, 생활 관련 업무, 뭐 세금, 각종 요금 납부,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필요한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소홀히 한다. 여기서 문항 만든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여기도 비슷하네요. 그쵸? 4번, 5번. 자, 이렇게 방임에 해당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네모 안에 어떤 내용을 넣어도 이거 방임이네요. 이렇게 알 수 있다면 문제 많이 풀려요. 자, 항상 노인학대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잘 봐주셔야 되냐면 표준교재의 학대 행위의 세부 학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답이래.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서 좀 헷갈린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학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개념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2번 자발적인 퇴사, 3번 출산으로 인한 휴직, 4번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5번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자, 정답은 1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자, 여기도 네모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답을 하나 만들어준 거죠.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반복 작업, 작업 자세, 작업의 힘든 정도, 교대 근무 작업 조건, 직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포괄하는 내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의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시각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자,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이 들어갑니다. 자, 사회적 성희롱, 위계적 성희롱 없는 말을 만든 거고요. 성희롱의 유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육체, 언어, 시각. 그래서 육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입맞춤부터 신체 접촉, 뭐 신체 부위 만진다든지 신체 밀착 이런 내용이고요. 시각적 성희롱은 사진, 그림, 음란물 게시, 또 편지, 사진을 보내거나 바바리맨처럼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 성희롱. 자, 다음 문항이요. 44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2번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3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4번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답은 3번. 네,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자, 요런 문제는 제가 빨리 지나가도 되죠. 네, 거의 다 맞추실 거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음 갈게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 상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1번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3번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4번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5번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자, 정답은 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혹시 몇 조항인지 아시나요? 69조. 네, 자주 보니까 노인장기 요양법 69조에 의거하여 본인 부담금은 할인 면제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표준규제 나오거든요. 69가 아니라 104페이지인가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자,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번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자,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이 정도 유지하면 근섬유가 늘어나서 네,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자, 빠르고 신속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안정되게 호흡 참으면 안 돼요. 같은 동작은 10분이 아니라 5에서 10회.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시원함이 느껴질 때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항이요. 자, 17번입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 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번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번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자, 정답은 5번. 네. 이 결핵은 네,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일광소독, 햇빛을 좀 쪼여주면 네, 균이 많이 사멸합니다. 근데 얘네가 강한 데가 있어요. 산이나 알칼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잠복결핵 대상자 전염력 없죠. 결핵은 우리 직업성 감염 질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전체 결핵을 말하는 거고요. 호흡기 질환에서 말하는 폐결핵은 결핵 종류 중에 한 종류일 뿐입니다. 전신에 다 침범이 가능하고요. 신장 결핵도 있고 림프 결핵도 있고 어디든지 침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폐에만 국한된 일부에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핵은 결핵균이 비말 전파로 감염이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48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과가 짧고 재발되지 않는다. 2번 급성 퇴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번 초기 진단이 매우 쉽다. 4번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5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 정답은 4번. 네,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이 잘 되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경과가 짧고가 아니라 경과가 길고 병에 걸려있는 시간이 경과였으니까요. 재발 잘 됩니다.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급성태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태행이라는 단어만 알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태행은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달았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만성태행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초기 진단 매우 어렵습니다. 증상이 애매해서 정상 노화인 건지 질환인 건지도 구별하기 어렵고요. 젊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의 질병에 또 하나의 질병이 오는 경우, 여러 개가 오는 경우가 많죠. 자, 다음 문항 갈게요. 19번입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 2번 당뇨성 증가, 3번 타액 분비 증가, 4번 칼슘 흡수 증가, 5번 위산 분비 저하. 정답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우리 간에서 하는 일이 대사작용, 간의 기능만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사작용을 하고 해독작용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약을 대사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우리 소화기계의 노화에 따른 변화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소화기계에서는 증가되는 표현이 신맛과 쓴맛 증가. 나머지 일단 다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오답이에요. 자, 그리고 위산 분비 저하는 소화기계 특징은 맞는데 위산은 위에서 나오는 거지 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명시의 문제 간 이렇게 썼으니까 1번이 맞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질염 발생 감소, 2번 난소 크기 증가, 3번 질의 수축력 증가, 4번 질의 윤활 작용 감소, 5번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네,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질의 윤활 작용 감소입니다. 네, 질염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질의 분비물이 배출되지 않고 산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난소 크기 줄어들고요. 수축력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 분비도 감소됩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문항 가시기 전에 제가 항상 저도 요 특성 할 때 사실 국가고시에서 특성 문제가 최근에 한 3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한 40일에 이런 데 보면 4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까지 증가되는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좀 읽어주시고 얘네들은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암기하는 방법은요. 반복 보시면 됩니다. 다 되세요. 제 문제 계속 반복으로 풀다 보시면 또 나왔네. 이렇게 할 거예요. 나 그거 이제 다 알아. 이렇게 될 정도면 다 거의 외워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암기를 가장 잘하는 전제 조건은 정리를 잘하면 돼요. 넘기면서 보는 건 잘 안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장에 정리를 해갖고 오는 거거든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선생님의 육성으로 본인의 소리로 한번 읽어서 증가되는 표현만 잘 정리해 두신다면 요런 문제 굉장히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21번입니다.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번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4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5번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4번. 네, 뜨거운 물로 침구를 세탁하면 뜨거운 물에 먼지가 많이 제거가 되죠. 그 방법을 추천하는 거고요. 가시다가 이거 왜 틀려? 이런 거 약간 막힐 때 있을 거예요. 3번 때문에. 폐렴구균 예방접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매년. 인플루엔자 매년,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에서 접종. 이렇게 돼야 맞는 거니까요. 그쵸?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22번입니다. 한결액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주 동안 복용한다. 2번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번 한결액제는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5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요. 항결핵제인데요. 네, 우리가 결핵균이 굉장히 독해요. 독한 결핵균을 잡는 항결핵제는 독해요. 더 독해요. 그래서 이 독한 약을 먹다 보면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해야 되는데 독한 약이 간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간 수치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약을 좀 변동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 외에도 하나가 더 있죠. 객담 검사. 객담에서 균이 검출 유무를 좀 봐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한결액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을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줄이시면 안 돼요. 처방받은 대로. 왜냐면 증상이 없다고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끊어버리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균들이 다시 슬금슬금슬금 올라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해진 만큼 증상과 상관없이 약을 잘 복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격리는 전염성이 떨어지면 따로 격리하지 않습니다. 자, 한결액제는 한 가지를 복용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먹기 때문에 내성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좀 똑똑하면서도 조금 모질란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 가지를 주면 기억한대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내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여러 가지를 섞어주면 이거야 저거야 저거야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 개를 섞어주기 때문에 약의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빼놓고 드시면 안 돼요. 꼬박 잘 챙겨 드셔야 되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3번입니다. 골다공증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일광욕, 2번 흡연, 3번 칼슘 섭취, 4번 체중 부하 운동, 5번 여성 호르몬 치료. 자, 정답은 2번 흡연입니다. 자, 흡연 외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네, 폐경, 여성 호르몬 결핍부터 시작해서 저체중 운동 부족, 자,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질환.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칼슘 조절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예, 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걸리시면 칼시토닌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칼슘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척추골절이라든지 영양흡수 장애, 칼슘 섭취 부족. 그다음에 3개월 이상 부신피지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약인 아스피린, 헤파린을 복용하는 경우도 위험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음주나 흡연은 하면 할수록 성호르몬이 여성호르몬 함량을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고동주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카페인은 칼슘 섭취를 방해합니다. 그 다음 무리한 다이어트나 유전적인 요소. 여기도 제가 가져온 이유 뭔지 아시겠죠? 흡연을 빼고 음주를 넣을 수도 있고 카페인 가다로 넣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1번의 일광욕부터 1, 3, 4, 5는 위험 요인이 아니라 예방에 가까운 내용이었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4번입니다. 욕창이 발생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2번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을 삼간다. 3번 몸에 깎이는 옷을 입힌다. 4번 뜨거운 물주머니로 찜질한다. 5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습기는 남겨둔다. 답은 2번. 도넛 모양의 베개의 사용은 금한다. 압박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욕창이면 방석을 쓰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의자는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똑바로 누웠을 때는 2시간. 의자에 앉았을 때는 1시간.
일단 몸에 깎이는 옷은 통풍이 안 되는 거고요. 뜨거운 물주머니로 찜질하셨다 화상 입으시면 피부 손상, 욕창이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씻고는 맞는데요. 습기는 남겨두시면 안 되고 마른 수건으로 멀기를 말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습기가 남아있다면 거기서 미생물 번식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5번입니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1번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번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3번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인다. 4번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5번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자, 정답은 3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입니다. 자, 표준교재에 이렇게 뇌졸중의 전구 증상 7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요거 가지고 보기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기가 아닌 이 나머지 6개를 다 넣어서 문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 이상해질 수도 있고,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일어서거나 할 때 한쪽으로 막 쓰러질 수도 있고 주위가 뱅뱅 돌거나 갑자기 벼락치는 심한 두통이 느껴지거나 의식장애로 깨어도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표현 다 전구 증상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갈까요? 자, 26번입니다. 파킨슨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2번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3번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4번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5번 손상된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1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네, 요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사실 파킨슨 증상을 찾는 거와 더 가깝습니다. 네, 지금 4번 같은 경우엔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나오는 거죠. 2번, 3번, 5번은 전부 다 뇌졸중에 가깝고요. 자, 그럼 우리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 제가 이것도 표준교재에 있는 거 갖고 왔어요. 어떤 거를 봐도요. 저희 표준교재만큼 이 증상을 잘 표현한 책이 없어요. 네, 지필이언이 보건복지부잖아요. 짱이에요, 진짜. 저도 책을 집필한 작가지만, 네, 굉장히 지필이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파킨슨 질환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만한 증상이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처진 어깨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시면서, 이런 증상들이 파킨슨을 대표하는 증상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바꿔서 문제 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다음 문항이요. 27번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번 인슐린 주사약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4번 장기간 등산 시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5번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자, 정답은 3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위장관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관에서 음식물이 네, 이제 영양소는 혈액으로 다 지나가잖아요. 포도당도 그때 혈액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혈당을 딱 내려주기 좋은 건 위에서 혈액으로 포도당이 딱 내려왔을 때. 그때가 언제냐고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 오답은 뭘까요? 식후, 바로 식후, 직후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오버답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저콜레스테롤 섭취하셔야 되고 인슐린은 구강으로 섭취하시면 위장관에서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주사로밖에 주입할 수 없는 거죠. 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저혈당에 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한다. 3번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4번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자, 정답은 2번. 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이 아니라 급성질환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진압력 장애 발생합니다. 주의 집중력? 네, 떨어지죠. 주의력 저하니까. 의식 수준은 명료가 아니라 저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9번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4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5번 콩이나 유제품은 주 1회 이상 먹는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과일로는 1일 이상, 하루에 1회 이상 반드시 간식 섭취가 되셔야 되고요. 그래, 자전거 밖에서 오븐에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음식이 뜨거울 때는 짠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간 맞추시면 안 되고, 철분은 비타민 C, 철, C, 칼, D, 철분은 C랑 칼슘은 D랑 짝꿍이었죠. 자,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보다는 체중 1kg당 0.에서 0.6g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콩이나 유제품은 주 1회가 아니라 매일입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번 쉽게 잠이 든다. 2번 수면량이 늘어난다. 3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번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자, 정답은 4번. 수면 중에 자주 깨죠. 쉽게 잠이 들 수 없어요. 수면량이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낮잠이 늘어나요. 수면량이 줄어드니까 얼마나 피곤할까요?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이 향상이 아니라 저하됩니다. 다음 문항 갑니다. 31번입니다.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번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번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4번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번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자, 정답은 3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입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금연으로 어떤 효과가 나는 겁니까? 자, 표준교재 금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2분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변화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제 요즘에 최근의 문제들은 CBT로 바뀌면서 더 할 거예요. 어디 하나 딱 정해진 데가 아니라 구석구석구석구석해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표준 교재를 반드시 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지 한번 하시고 표준 교재 찾아가셔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준 교재 페이지를 항상 같이 옆에 첨부하죠. 저도 녹음할 때 옆에 책 놓고 하거든요. 필요할 때 넘어가야 되니까. 왜 제 머리에 표준 교재가 AI처럼 로봇처럼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찾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하면서 표준 교재를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항 갈게요. 32번입니다. 요양보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분담 완화, 3번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4번 요양보 업무의 원활한 연계,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네,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요양보 업무의 원활한 연계, 예,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문장을 만들어준 거죠. 가끔 헷갈리는 문제도 있지만요. 우리 32번이나 또 기타 몇 문제처럼 뭐 저렇게 쉬워 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다 쉬운 것도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다음 문항 갈게요. 3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2번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로 한다. 3번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4번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도 보고로 한다. 5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중복되지 않게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2번처럼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 보고인 거죠. 또 한 번이 산이 가벼울 때도 구두 보고합니다.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 주셔야 되고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네,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합니다. 또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에도 서면 보고로 진행하고 있죠. 자, 다음 문항이요. 34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번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번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다. 4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5번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19세 이상 본인 직접 작성하셔야 되면 어떤 대리도 이건 허용이 안 돼요.
그다음 1번 같은 경우에 작성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경도 되고 처리도 가능합니다. 작성과 동시에 효력 발생이 아니라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 발생이 돼요. 그럼 어디서 등록할 수 있는 거냐? 어디서나가 아니고요. 표준규제에 나와 있죠. 국립연령의료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그래서 홈페이지 열면 돼요. 그럼 거기 딱 써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만 가능하다.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와 의미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다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5번입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 꺼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2번 의치를 제거해 둔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번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올려준다. 5번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눈이 감기지 않은 경우 꺼즈를 적셔 눈 위에 올려줍니다. 맞죠? 자, 의치는 그대로 둘지 빼내서 보관할 것인지 가족에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세는 바로 눕혀주세요. 네, 대신에 어깨와 머리는 올려서 혈액이 얼굴로 정체되는 걸 막고 사후시반을 예방해 주는 거죠. 다리를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깨와 머리. 자, 시트는 어디까지 덮나요? 어깨까지. 네, 자, 여기까지 하시면 35문항 다 풀어보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 녹음을 2번 했어요. 마이크가 뭐가 작동이 안 돼서 지금 오작동이 오류간의 송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도 어떤 선생님이 잘 찾아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 네. 자, 요렇게 문제를 푸셨다면 옆에 혹시 틀린 문항 적어 두셨나요? 분석하는 거 한번 도와드리고 마칠게요. 자, 틀린 번호 문항을 봐주세요. 몇 번에서 틀렸는지 1, 2번인가 6, 7번인가 그 다음에 뭐 30번대 후반인가 요렇게 틀린 문항 보시고 나 기록 파트 안 되네. 나 여기 조금 부족하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주셔서 사실 가장 좋은 보충 학습법은 뭐냐면요. 표준교재 페이지를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서 한번 쭉 읽어주시는 거예요. 표준교재. 이미 표준교재 빨간색도 칠해져 있고 수업했을 때 중요하다고 밑줄도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사실 전국의 모든 강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르쳐요. 중요한 거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안내하셨던 걸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나는 표준교재 읽기 싫어요. 내용도 너무 많고요. 자, 이런 경우 제가 제 채널에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가는 거냐? 다음 화면이요. 자, 제가 이렇게 보충을 위해서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단원 강좌를 10강을 찍어놨죠. 자, 이론 강좌는 1강부터 시작해서 6강까지 5개밖에 없는데 제 유튜브에 가면 6강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론이 전체적으로 21개 이상이 나와주셔야 60점 이상이 되는 건데 조금 부족하다라고 싶으시다면 여기 1강부터 6강까지를 좀 완강을 해주시면 그러고 나서 80문제의 이론 35문항을 좀 풀어보신다면 진짜 오답률이 많이 줄어 계실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문제는 진짜 38회부터 41회까지 나와져 있는 최신 기출 문제만 단원별로 모아서 영상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고퀄리티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안으로 선생님들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나 이렇게 제 강의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지 하나만 할게요.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지금 주 2회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평생교육원에서 인지활동 강의를 제가 또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치고 또 강의는 텐션 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한 번씩만 업로드를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만 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아쉬운 분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네. 자, 다음에 제가 좀 더 많이 좋은 문제 가지고, 좋은 해설 가지고 또 선생님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고 또 공부하고 계시니까 자신감 항상 가지시고, 네, 잘하고 있다. 오늘도 토닥토닥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